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맺은 말. 시간, 폭군인가, 친구인가?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시계탑의 종소리입니까? 긴박하게 10, 9, 8, 7. 이렇게 카운트하면서 우주 발사 카운트다운을 하는 소리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까?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의 주름진 얼굴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저 시간을 측정한 것,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의 본질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바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시간 역시 그 경과로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수학 공식을 가지고 시간을 정의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 해석들은 서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전혀 놀랄 일이 아니죠. 어떤 사전은 한 면의 절반을 할애해서 시간의 정의를 30개 이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죠. 측정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시간은 획득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전략하거나 낭비할 수 있는 것, 현명하게 혹은 어리석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은 시간이 남아돌아 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는 이 프로젝트에 많은 시간을 들였어 혹은 그가 내 오전 시간을 모두 빼앗아가 버려서 아무것도 못했다니까 하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시간은 또 기회나 특별한 사건, 즉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 일어난 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 시간은 경험일 수도 있죠.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나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시간은 행동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질질 끌려가거나 착착 진행되기도 하며 날아가 버릴 수도 있죠. 그러고 보면 모든 경우에 잘 들어맞는 단 하나의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질없는 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한 단어의 의미는 그 말이 사용된 특정한 상황과 용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저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시간에 대한 말들을 보게 되면 대개가 일에 차질이 생겼거나 긴급하다는 암시를 주고 있죠. 시간을 좀 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도대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역설적이게도 현대 기술은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를 만들어냈지만 시간은 더더욱 부족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의 용도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볼 텐데 시간의 본질을 정의하기보다는 시간의 영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관하여 서구의 가장 위대한 학자이자 경건하고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단서를 얻고자 합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누가 쉽고 간단하게 시간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시간이라는 말보다 더 익숙하게 그리고 잘 아는 듯이 말하는 단어가 또 어디 있는가? 물론 시간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을 때는 시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시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나는 그저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전기나 중력 같은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이용할 수는 있죠. 또한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는 정의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제목입니다. 문화적인 관점. 우리는 미국인, 멕시코인, 필리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념의 근본적인 차이와 그것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요약 비교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문화는 시계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이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간표를 짜서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죠. 미래는 미래를 계획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항상 줄어드는 자원이므로 소중히 여겨집니다. 이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1. 업무를 성취하기에 적절한 시간의 양을 설정합니다. 2.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3. 할당된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회의를 계획합니다. 4. 할당된 시간의 시작과 끝을 정확히 지키는 것에 민감합니다. 반면에 사건 지향적 문화는 순간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일이 완결되었다는 느낌을 중요시하죠. 이 사람들은 누가 참석했으며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사건에 어떻게 하면 더 충실해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1. 시간의 양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2. 상세한 계획도 없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봅니다. 3. 시간에 관계없이 어떤 문제나 아이디어를 해결해 나가죠. 4.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두 가지 관점이 다양한 비율로 뒤섞여 있는 것이 보통이며 어느 한쪽이 절대적이기보다는 한쪽으로 좀 더 강조되었거나 치우쳐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한 사회 내에서도 서로 다른 하부 문화에 따라 또 각 개인의 삶에 따라서 이 두 가지 관점이 다양한 형태로 뒤섞여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하죠. 최근 수십 년간 시간에 관한 논의에서는 시간의 또 다른 구분, 즉 서로 반대되는 의미로서 시계로 측정되는 외적 시간과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에 따라 정해지는 내적인 시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이런 용어들의 의미는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 상황과 용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네소타에 사는 사람이 겨울 휴가차 일주일 동안 버뮤다에 갔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휴가 내내 날씨가 흐리고 안개가 끼었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이 갔다라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은 그 여행과 편의시설들에 대해서 외적 시간상으로는 동일한 보고서를 제출했죠. 그러나 이들의 내적 시간 보고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잔디에 눈이 덮이지도 않았고 날씨가 덥거나 끈적거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일광욕을 좋아하는 사람은 끔찍한 일주일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휴가 기간 내내 맑은 하늘이라고는 조금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측정된 시간은 이들 두 사람에게 동일한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경험된 시간은 골프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손살같이 지나갔고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느릿느릿 지나갔습니다. 각자의 내적인 시간은 일정하게 가는 시계의 시간과 달리 주변에서 또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소제목입니다. 시간과 동작. 시간을 만능 해결사처럼 묘사하는 우리 사회의 그 화려한 은유법 있죠. 은유는 시간 자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은 자연계의 동작과 변화를 측정하는 단위일 뿐이죠. 예를 들어 하루는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것을 측정한 것이고 1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측정한 것입니다. 속도 측정 단위의 반대편 끝에 있는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하죠. 어떤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이 당신의 소유지를 흘러 지나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은 밤낮으로 꾸준히 바다로 흘러가죠. 흘러가는 물에 대해서 당신이 할 수 없는 일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물을 빨리 흐르게 할 수도 천천히 흐르게 할 수도 혹은 거꾸로 흐르게 할 수도 없죠. 흐르는 물의 양을 늘릴 수도 또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 시냇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옷을 빨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수영을 할 수도 있죠. 혹은 수차를 설치해서 발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냇물의 폭이 15m 정도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땅 주인인 당신은 이 물로 발전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냇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5개의 수차 발전기를 설치합니다. 당신은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 생산량이 꽤 될 것이라고 기대하죠.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냇물 가운데 있는 수차만 예측했던 속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얕은 물가에 있는 수차는 느리게 돌아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이 적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수차가 동일하게 잘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당신의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대개의 비유가 이렇듯이 이 비유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물의 흐름은 시간의 경과로 측정되는 다른 두 종류의 동작이나 변화와 비슷합니다. 물이나 시간 자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인 계획 때문이지 우리에게 가해진 추진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과 삶 속에 있는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죠. 따라서 시간을 골칫거리라고 부르거나
이 폭군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질병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증상에만 관심을 갖는 태도와 같습니다. 시간은 가치관과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는 활동의 동작과 변화를 측정할 뿐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일을 추진하거나 혹은 옳은 일이라도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활동을 추구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초청을 귀담아 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6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자유함 가운데 마치도록 합시다.